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산자는 내용이 많아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차시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 이번 시간에 배울 연산자는 대입연산자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사칙연산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이 두 연산자는 합쳐서 산술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증감연산자와 축약형 연산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죠. 대입이란 말은 변수 선언했을 때, 그때 변수에 데이터를 대입한다, 할당한다, 배정한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던 이퀄 사인을 대입연산자 또는 할당연산자, 그리고는 배정연산자, 이런 것으로 부릅니다. 이번 영재교육원 강좌에서는 이 이퀄 사인, 그 등호를 대입연산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등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다라는 의미이지만 C언어에서는 대입연산자로 활용해서 좌측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 데이터 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값을 대입한다.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같다의 의미로는 관계연산자인 요렇게 생긴 연산자가 있어요. 이퀄 사인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건데, 이것도 추후에 다음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관계연산자와 구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입연산자는 주로 변수에 데이터 할당을 할 때 사용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연산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연산자 할당하는 거는 5 더하기 1이 있죠. 5 더하기 1은 이 결과, 덧셈을 할 결과를 리절트라는 함수에다가 리절트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변수는 상자라 했죠. 상자 안에다 집어넣는 것을 대입, 할당,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집어넣게 하는 연산자를 이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된 결과가 리절트 변수에 담겨져 있겠고, 이 변수를 출력하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절트에 있는 값 6이 또 변수에서 변수로 대입되는 경우에도 대입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대입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리절트에 있는 6이 뷰 6에도 대입이 되고 같아지고, 그러면 뷰에도 대입된 변수 값이 6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이전 시간에 이렇게 변수에서도 변수 값이 이 변수로, 다른 변수로 대입되는데도 대입연산자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6이었던 것이 6이 같이 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해 줄 것이, 여기 있는 int result 5 더하기 1입니다. 이거는 앞에 int 자료형과 변수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변수를 선언한 문장입니다. 근데 변수 선언함과 동시에 이 연산 결과를 연산하고 이거를 이전에 선언해 놓은 변수에 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거기에다 담아라. 그러니까 배정과 함께 선언을 같이 한 문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굳이 앞에다 다 선언해 놓지 않아도 그때그때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그때그때 선언이 되면 이 변수가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독하기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은 프로그램 초반부에 전체 변수 선언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4층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앞서 이야기했듯이 산술 연산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눗셈을 한 결과 나머지가 나오는 나머지 연산, 이렇게 5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지금 C언어에서 백분율과 상관없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이항 연산자라는 것은 계산할 대상이 2가지가 있다는 뜻인데, 다음에 삼항연산자를 배우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퍼센트와 상관없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반환하는 연산자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산에서 나머지 연산자는 키보드를 보면 Shift O,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입력하는 거와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나눗셈을 하였을 때 몫을 반환하는 나눗셈 연산자, 이 슬래시와는 달리 나머지만을 반환합니다. 만약에 5 나누기 2를 한다고 하면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어서 만약에 5 슬래시 2, 그냥 5 나누기 2죠. 여기 나눗셈 연산자로 하면 결과가 2가 나오고 5% 2, 그러니까 이 나머지 연산자로 연산한 결과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수 2개가 선언되었습니다. 정수 num1은 8이고 num2는 2입니다. 2개 더하면 더한 결과가 나오겠죠.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num1 빼기 num2는 8 빼기 2는 6이 되겠죠. 여기도 곱하면 8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8 나누기 2 한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상한 거와 동일하게 계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을 할 때에는 특히 자료형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수형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자료형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트형의 자료형에 우리가 자료형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언더바 i, 정수형 자료형은 언더바 i라고 썼고요. 그리고 실수형 자료형은 언더바 f, 언더바 플로트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수형이니까 지금 8, 3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입력됐을 때 8이라고 입력하지만 이 상자 안에서는, 변수 안에서는 8.0, 3.0으로 입력되어 플로트형으로 이제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트끼리 나누면 얘는 8 나누기 3이 되면 인트끼리 나눈 결과, 그리고 얘도 인트끼리 나눈 결과가 되겠죠. 8 나누기 3이면 3을 2번 뺄 수 있으니까 몫이 2가 되겠죠. 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될 텐데 얘는 몫이 2가 되고, 얘는 담는 것이 플로트에 담았다 해도 인트형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플로트로 계산을 해서 실수형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얘는 담을 때 정수형 변수에다 담았기 때문에 온전한 데이터의 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플로트로 계산을 했을 때, 플로트 자료형에다 담았을 때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인트형 이렇게 했을 때는 정수끼리 나누었을 때 2번 빠지면 2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몫은 2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인트로 계산하고 나서 결과만 플로우트이기 때문에 플로우트로 출력이 되어서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플로우트끼리 계산을 해서 플로우트 결과가 나왔겠지만 실수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 실수 결과가 정수형 변수에 담기면서 정수만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플로우트끼리 계산해서 플로우트 결과가 나왔으면 그 플로우트 변수에 담겨서 플로우트로 실수형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을 하면 2.66667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F 이 서식 지정자는 소수점 아래 6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서식 지정자입니다. 다음은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감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변수 값이 있을 때 1만큼 증가나 감소시키게 되는데 1만큼 증가시킬 때는 더하기 더하기, 감소시킬 때는 빼기 빼기로 활용을 합니다. 증감연산자는 변수 값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변수 값이 정수로 들어있으면 상자에 정수로 5가 들어있으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경우면 얘는 6이 되겠습니다. 6으로 하나 더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얘는 넘버 상자, 그러니까 이 상자가 넘버라고 하면 넘버 이 상자 원래 들어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1 또는 빼기 빼기면 넘 있는 것을 원래 넘 있는 것을 하나를 빼서 넘에다 다시 담아라, 이거랑 같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넘에다 다 같이 담아라. 그래서 변수는 인트 박스 기준으로 정수 박스 기준으로 정수 더하기 더하기 또는 더하기 더하기 박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소도 마찬가지겠죠. 박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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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값을 증가시키는 이 명령만 보면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 명령만 결과 보면 차이가 없지만 앞뒤에 추가적인 명령이 있으면 증감 이후의 명령에서는 데이터 값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시를 보면서 천천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num1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num2가 되겠습니다. num2. 여기 소스를 보면 숫자 5를 num2에도 넣었었고 num2에 넣어진 숫자 5를 num1에도 넣었으면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num1 변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하나 더 증가를 시켜서 출력을 하면 하나를 더 증가를 시켰고 출력을 하면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감소를 시킵니다. 감소를 시키면 다시 5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5죠. 5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죠. 다음에 이제 num2 변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2 변수는 여기서 실행이 될 때 원래는 5였는데 먼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증가가 6으로 증가가 되고 num2가 여기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되겠죠. 먼저 증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6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음 이 문장이 문제예요. 이 문장이. 자, num2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num2는 몇입니까? 6이죠. 그러면 6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7이 되죠. 출력은 몇이 되죠? 6이 되지만 실행되고 난 결과상에 이 num2 변수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먼저 감소를 시킵니다.
지금 num2 변수 안에는 7이 들어있는데 먼저 감소를 시키면 다시 6이 될 거고요. 감소되고 나서 num2 변수를 찍으면 다시 6입니다. 그래서 6이 출력되는 겁니다. 계속 증가를 시키고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데도 계속 6인 이유가 이런 결과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마지막에 15번째 줄을 보면 먼저 지금 들어있는 숫자 6을 출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증가를 시켜주면 7이 되겠죠. 그 다음에까지 6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증가된 걸 확인해 보려면 num2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출력을 했을 때는 지금 들어있는 숫자 7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더하기 더해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변수를 먼저 증가를 시켜놓고 출력을 하게 되고 더하기 더하기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축약형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형 연산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축약형 연산자는 아까 증가 감소 연산자와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낸 연산자입니다. 축약형 연산자는 복합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아까 NUM은 NUM 더하기 1과 같다는 이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증가 연산자의 원래식이죠.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 증가시켜서 원래 있었던 변수에 배정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num 변수에 있는 것을 3 증가시켜서 원래 변수에다가 배정을 한다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num을 2번 쓰는 것을 한 번만 쓰고 이 산술 연산자를 배정 연산자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num 플러스는 이꼴 3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이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 축약형 연산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알아봤던 것과 같이 더하기는 이꼴 이것은 왼쪽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내용으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넘버 1은 넘버 1과 넘버 2의 합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빼기는 이꼴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넘버 1에 있는 것을 넘버 2만큼 빼고 넘버 1에 다시 집어넣어라 이 의미가 되겠죠. 자, 곱셈도 보겠습니다. 곱셈이 이퀄 앞으로 가면 넘버 1에 있는 내용과 넘버 2에 있는 내용을 곱하고 곱한 결과를 넘버 1에 넣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버는 이퀄, 곱하기는 이퀄. 그럼 나누기는 이퀄도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를 넘버 1에 있는 것을 넘버 2로 나누고 그 결과의 몫을 넘버 1에다 넣어라 이 말이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넘버 1에 있는 것을 넘버 2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를 넘버 1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축약형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축약형 연산자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연산 나타내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ED 이렇게 나오죠. %ED는 %ED와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를 나타내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한 자리가 비어있지요.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면서 줄을 맞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 있죠. %는 원래 서식 지정자의 하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퍼센트 하나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퍼센트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입력해서 서식 지정자에서 퍼센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연산자와 산술연산자 그리고 증감연산자와 추각형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